예,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잘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민이 함께하는 AI와 관련된 그 특성들 그리고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동안에 AI가 주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된 윤리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뤄왔는데 오늘 논의는 이제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AI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디지털 기술 내지는 이제 AI 같은 경우 그 사회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한 적용들이 상당히 좀 뒤처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제 뭐 사회복지 부분, 돌봄 부분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AI 활동 내지는 디지털 기술 활용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수행되지 않은 혁신 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가 그 취약계층 아이들의 위험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연구들은 잘 안 되는데 오히려 다른 이제 산업적인 연구는 많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2010년도에 오면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for Social Good, 뭐 디지털 사회혁신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투자되지 않았던 이제는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영역에 AI의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적용들이 얘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다크매터 랩 그리고 네스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명확히 스빅 AI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은 이제 지속 가능한 전환, 특히 이제 탈탄소 전환과 관련돼서 지역에 있는 가로수, 숲이 일종의 이제 인프라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의 그 효과, 효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그리고 연구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가로수들의 일정한 형태의 그 탈탄소의 효과들을 이제 측정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숲을 관리하는 가로수 숲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가로수들을 매핑하고 그리고 가로수에 이제 센서를 넣어서 그 센서로부터 오는 데이터 그리고 생육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을 해서 현재 그 나무들의 상황을 그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치료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걸 묶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나 탈탄소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의 물 관리 문제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그 경관의 문제 또 뭐 환경의 문제 이런데 나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 문제 설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지는 산업들이 주도할 때는 주로 기업들이 나가서 데이터를 입수를 하고 정지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도 주로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풀어왔는데 이제 시민들이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음식 구조 서비스 이건 이제 남는 음식을 필요한 조직에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주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은 그 필요한 조직에 그 음식물이 유통기한이 다 된 조직에서 전달해주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달해주는 활동을 하는 조직들은 주로 그 자원봉사자들이 했죠.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특정한 지역에 많이 음식이 배달이 되고 어떤 지역에 아예 배달이 안 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 정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활동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균등하게 분포가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열심히 자원봉사자의 경우 너무 멀면은 또 가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제공해줘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균등하게 음식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건데요. 이제 그걸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여기 이제 We Build AI라는 참여형 방법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참여형 방법론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참여하는 주체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그 선호도를 집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방안들을 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를 이 참여자들이 같이 구성해낸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실질적인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참여형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이 양반들은 또 작업장 안정까지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론을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이걸 주도한 양반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민경 교수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유형의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사례를 넣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인 사이언스인데, 이제 이건 일종의 이제 그 시민과학 활동입니다. 근데 연구자들이 주도를 해서 시민과학 활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과학기술학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주로 이제 메디칼 쪽으로 하는 연구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정신질환, 그러니까 멘탈 디지죠. 이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연구자들이 어떤 내용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 분들로부터, 그러니까 환자 가족, 주변인들한테 들어서 그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질문들을 모아서 그 질문들이 그 연구자들이 제기하는 연구 질문과 이제 이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걸 비교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어쨌든 이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질문들을 모아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풀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잘못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지는 전문가의 관점으로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길이 아닌 게벼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애초부터 이 당사자들이 원하는 그 연구 이슈들을 발굴하는 형태로 작업들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AI 쪽으로까지 이제 진화하지 않았지만은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묶여지게 되면은, 그리고 축적이 되면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러저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과학 쪽에서도 이런 형태의 일들이 과학자들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AI 관련돼서 활용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이쪽 논의들이 많이 되어 왔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한 내용들은 이제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AI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AI의 경우에도 두 가지 유형들이 있죠. 주로 전문 조직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특히 이제 AI for Social Good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제 이 빅테크 중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가 협업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일종의 이제 크라우드 소싱 비슷하게 일반인들이 그냥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랑은 좀 참여의 동기가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이거를 하다가 크라우드 형태로 참여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생각이 바뀌면서 일종의 이제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논리상으로는 이제 구분이 되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 조직과 시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화하고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고 알고리즘을 개발 실증하고, 그리고 이제 임팩트를 미치는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일정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갖는 일종의 선도 사용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사회혁신 조직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소셜 벤처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하고 소셜 이노베이션이 결합이 되는, 그러니까 AI 플러스 SI 형태의 내용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코크리에이션이죠. 코크리에이션.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문제를 설정하는 과정,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 모델을 실증하는 과정, 그리고 임팩트를 측정하는 과정들이 다 코크리에이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게 된 거죠. 이제 문제 설정, 데이터 수집, 큐레이션, 그리고 훈련, 적용 분석,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말은 굉장히 편하죠.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시민들이 참여한다. 가서 같이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만지고 그리고 뭐 알고리즘도 같이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할 얘기들이 많아지고, 과연 가능할까?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한데 시민들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형태의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셋을 축적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시민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을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모델에서는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틀이 들어오게 되면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셋을 구성하거나 모델을 개발하거나 모델을 검증하거나 이 과정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이제 시빅 AI라는 논리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갖는 의미는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이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AI가 산업 발전 중심으로 얘기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도전 과제 해결과 관련돼서 AI가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논의되지 못했는데, 이건 SDG를 지향하는 AI 혁신 모델, 그걸 참여형 혁신 모델로 수행해 나가는 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일종의 수행되지 않았던 AI 영역이었던 이제 뭐 돌봄, 뭐 쓰레기 처리, 감염병 대응, 뭐 생태계 보호 등등에서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브리 올프슨이 2022년에 논문 하나 발표했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뭐였죠? 튜링 트랩. 예, 우리 튜링 실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 근데 이제 튜링 실험이라는 그런 형태의 틀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활동들을 대체한 형태의 프레임들이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의 활동들을 대체해 나갈 것인가라는 논의들이 AI 활용해서 핵심적인 이슈가 됐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게 브리 올프슨이 그린 그림인데, 현재 논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건데 그 중에 이 AI를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라는 문제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되면서 이제 노동 대체 문제, 실업 문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AI와 그 사람들의 혁신 활동이 결합이 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메이션이 아니라 오그멘테이션이 중요하다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센시셜한 얘기를 가져왔고, 뒤에 이제 그 다크매터랩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혁신 활동하고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풀이 능력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오그멘티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서 인간의 사회혁신 활동들을 확장시키는 형태의 작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사람들의 활동들을 대체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설정은 다른 형태의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트리에서 인프라스트럭처의 모습으로 이게 단순히 인간의 활동을 확장하는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에 관련돼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 자체도, 그래서 자연도 실제로 이 지속 가능한 전환과 관련돼서 인프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동안에는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배제하는 거였는데, 자연과 AI 내지 ICT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뒤에 이제 토론 과정에서 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결국에는 빅테크의 산업혁신 중심의 AI 활동들을 이 사회혁신 쪽으로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ESG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I for Social Good, 뭐 CSV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플랜 B형인 이제 AI 기반 혁신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하는 이런 활동들은 이 빅테크의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들 계속해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데이터셋을 모으고 그 모델을 개발하지만 그게 다 이제 빅테크의 플랫폼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이 사람들이 사유화하면은, 독점해 버리면은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 나가실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돼서 많이 얘기되는 건 이제 윤리, 신뢰 가능한 AI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심포지엄을 굉장히 많이 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이제 이런 신뢰 가능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가, 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추상 수준이 높은 얘기죠. 근데 현장에서 그것들이 구현되는 과정은 결국 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일종의 이제 구성적으로 같이 전문가와
그 이해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현재 AI와 관련된 윤리 논리는 이런 논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민 참여 모델들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도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윤리 문제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원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요? 얘기들도 풀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려해야 될 이슈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건 이제 이런 활동들 자체가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원을 동원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빅테크와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자원이 거의 없는 시민사회에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이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있죠. 근데 그동안은 전혀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림랩을 할 때 그 직면했던 문제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가령 참여 문제도 이제 요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파티시페이션 워싱 말은 참여한다고 놓고서 대충 이제 설문조사하고 참여했다 이런 형태의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게 경제적인 보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보상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가 이제 이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냐, 그냥 알고리즘 개발하고 한번 돌려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한 것이냐? 실제로 이제 AI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시켜주지 않으면은 이게 드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한 70% 정도의 예측률 가지고 있다가 한 50% 떨어지는 것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입력 및 학습을 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기업에서도 이제 AI를 활용해 나갈 때 생기는 문제죠. 자, 그래서 정책 방향입니다. 뭐 이제 이건 굉장히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우선 이제 교육 훈련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 훈련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 특히 이제 개발자들의 교육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사회 혁신이 한 5년 정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하면 이 개발자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개발자들이 문제 가져오면 그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설계해 줄게. 근데 막상 그렇게 만들면은 현장에서는 이제 별로 적용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개발자들도 사회 문제 해결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어떻게 같이 당사자와 설계를 하고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훈련은 뭐 이미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과정과 함께 이제 문제 설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프로그램 없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AI 내지는 참여적 AI 연구 개발 프로그램 또 그렇게 큰 형태로 자원들이 투입되고 있지만은 이 참여형 그리고 뭐 우리들의 AI 형태의 연구개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이제 사회문제 해결 R&D 만들어 갔던 거 비슷한 지금 이제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작업들을 하면서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만들었는데 이제 AI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AI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별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하려면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 훈련도 필요하고 그 컴퓨팅 파워도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데이터셋을 모으고 관리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공간들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센터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제 우리들의 AI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에서 한 10년 단위로 센터 같은 걸 움직여서 거기 데이터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모델도 모으는 작업들을 하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우리들의 AI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기본적으로 공동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공유제거든요. 커먼스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우리들의 AI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이슈들인데
그래서 아직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다뤄지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도 앞으로 좀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